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저희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땐 그저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남편은 화학 관련한 회사를 운영했고요. 이 사업을 운영하기까지 정말 힘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원래는 대학 졸업 후 취직을 했다가 아는 선배 아버지가 화학회사 대표라는 말을 듣고 선배한테 줄을 서 뒷배구로 자신의 직급보다 두 단계나 위로 이직을 했고요. 그 회사에서 좀 다니다가 아는 사장님의 힘을 얻어 남편도 똑같이 화학회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저를 만난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만 들었을 땐 이 남자가 운이 정말 잘 트였구나.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성공에 갈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었고, 이미 잘 된 상황에서 만났으니까 저는 꽤 능력이 있고 성격적으로도 저와 아주 잘 맞아서 결혼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아주 거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가 충북에 있어서 신혼집을 회사 근처로 잡았어요. 신혼집답게 핑크와 화이트로 꾸몄고요. 저와 남편의 취향으로만 꾸민 신혼집에서 알콩달콩 밥을 해 먹으며 살았어요. 저도 직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공무원이었는데요. 원래는 서울 공무원이라 서울에서 일하다가 결혼을 지방에서 하는 바람에 지방으로 발령을 원했어요. 하지만 지방 발령은 쉽게 날 줄 알았는데 좀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휴직을 하고 나중에 복직할 때 상황을 보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운 좋게 대학 졸업 전에 공무원이 된 케이스이고요. 그래서 연차가 많이 쌓였었기에 이런 휴직 사유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휴직하는 동안 신혼을 정말 재미있게 보냈어요. 자기야, 오늘 일찍 올 거지? 오늘 저녁은 스페셜하게 스테이크 구울 거니까 얼른 들어와야 해. 알았지? 이야, 당신 진짜 못하는 게 없구나. 어제는 한식에 오늘은 양식이야? 못하는 게 없네. 우리 자기 대단해. 그럼 이런 와이프 만나기가 뭐 쉬운 줄 알아? 밥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일찍 오기나 하세요. 아셨죠,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마님. 일 빨리 처리하고 일찍 퇴근하겠습니다. 그럼 좀 쉬고 있어. 결혼하기 전에는 제 방을 청소하는 것도 힘들었었는데요. 결혼하고 제 살림이 생기자 청소가 일상이 되었고요. 매번 바깥 음식만 먹었던 제가 이제는 직접 요리를 해서 먹는다는 큰 변화가 생겼어요. 살림은 정말 재밌었고요. 그래서 신혼이 더 달콤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일이 시작된 건 제가 복직을 할 때부터였어요. 그때도 충북으로 발령이 나질 않았어요. 지방 발령은 쉽다고 했는데 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저에게는 힘든 길이었습니다. 퇴사를 하느냐, 서울에서 사느냐, 이 둘 중에서 갈등을 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까운 직장을 그만두는 건 말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서울에서 살면서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면 따로 집을 얻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때 저희 아빠는 지방에서 일을 하시고 제 동생은 경기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나와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 혼자 그 큰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엄마는 제가 집에 없으니 집이 허전하다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엄마 집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자기야, 나 서울 가면 따로 집 안 얻고 엄마 집에서 살까 봐. 엄마도 어차피 혼자 살고 엄마랑 같이 살면 더 안전하고 좋잖아. 어때? 나도 찬성이지. 나도 당신이 엄마랑 살면 마음 놓이지. 요즘 세상이 좀 흉흉해? 여자 혼자 살면 불안해서 나도 장모님 댁에서 살라고 말하려고 하던 참이었어. 그렇게 해서 제가 엄마네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졸지에 주말 부부가 되었지요. 다시 엄마 집에서 사니까 너무 편했어요. 엄마가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먹을 거 다 해주고 편하게 쉬게 해주니까 이게 천국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신혼집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엄마가 다 해주고 저를 보살펴주기까지 해주니 제가 너무너무 편했습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 완전히 실감했잖아요. 게다가 더 마음이 편했던 것은요. 저희 엄마가 잔소리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정말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퍼부어대는 분이셨는데 제가 시집을 갔다는 이유로 저를 어른으로 대우해 주시고 잔소리도 일절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서울에 남편도 없고 친구들도 다 시집 가서 사니까 만날 사람이 없어서 집에 일찍 들어오긴 해요. 그래서 그런지 엄마의 잔소리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엄마 집에서 너무 편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결혼도 했고 돈도 벌고 남편도 있는데 엄마 집에서 생활하는 거니까 용돈을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했죠. 자기야, 내가 엄마네 집에서 살고 결혼도 한 사람인데 맨입으로 여기서 사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한 달에 30 정도 용돈으로 드리고 내가 공과금을 낼까 하는데 어때? 뭐? 30? 아이, 그걸로 되겠어. 요즘 물가가 얼만데. 내가 20만 원 더 보내줄 테니까 50만 원에 맞춰서 드리고 카드도 줄 테니까 종종 외식도 해. 알았지? 그건 너무 많지 않아? 내가 버는 돈이 얼마 되지 않잖아. 너무 많이 해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보니 우리 와이프 구두 세웠구나. 집 얻어서 따로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 정도 금액이면 반값도 안 나와. 장모님 덕분에 편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면 그 정도는 기본이지. 제가 정말 구두쇠인가 봐요. 다행히 남편이 엄마한테 당연히 용돈을 드리는 게 맞다고 했고 금액도 더 얹어서 주자고 했어요. 남편 말을 듣고 보니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용돈을 엄마한테 드렸더니 엄마도 이런 거 받을 생각 못 했다며 내 자식 내가 거두는데 뭔 돈이냐며 아빠가 아직도 잘 벌고 계시니 한사코 안 받겠다고 하는 걸 저도 억지로 엄마한테 쥐어드렸어요. 공과금 용지도 다 제가 받아와서 자동이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저의 생활을 질투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서울에 산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남편과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님은 예전에 아버님과 헤어지시고 혼자 사시는데요. 질투가 많으신 분입니다. 뭐? 친정에서 산다고? 친정집에서 왜 살아? 네 일하는 곳 우리 집에서 더 가깝지 않냐? 이쪽에 와서 살거라. 아이,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친정집 놔두고 불편한 시댁에서 왜 살겠어? 누가 봐도 시댁으로는 안 오지. 아까워서 그러지. 거기 살면 친정엄마한테 용돈도 드릴 거 아니야. 내가 엄마 용돈 충분히 주잖아. 그거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그건 좀 아니지. 부부가 한 곳에서 살아야 하는 거다. 그래야 애도 빨리 갖는 거고. 에휴, 주말 부부 돼서 우리 아들은 혼자 다 해야 하는데 며느리는 지엄마 집에 가서 호강하고 사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 집에 와서 내 수발이라도 들어라. 그게 시집이다. 그게 어른이고 돈까지 친정해주면서 호강하며 사는 꼴 아이 나는 못 본다. 우리 아들 돈으로 그러지 말 거라. 엄마, 용돈 모자라? 내가 돈 더 줄까? 왜 자꾸 돈 타령하면서 그래? 우리들이 다 합의한 사안이야. 왜 그래? 못된 시어머니처럼. 어머니, 제가 친정에 얹혀 사는 건데 당연히 용돈 드려야죠. 남편도 찬성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도 돈 벌잖아요. 물론 남편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제가 번 돈으로 드리는 거예요. 많은 돈도 아니고요. 결혼한 여자가 친정집에서 사는 거 그거 보기가 안 좋다고. 이혼했나 별거 하나 그런 이상한 말만 돌아. 시댁에 살아야지 그런 말들도 안 나오는 거다. 내가 그 꼴 보기 싫으니까 들어와라. 그리고 그 용돈 날 주고. 아이, 엄마, 그래도 어떻게 시댁에서 지내게 해. 이 사람도 친정이 편하지. 으유, 이 멍청아. 네 와이프가 친정으로 돈을 다 빼돌리는데 그걸 잠자코 보고만 있을 거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친정으로 돈을 다 빼돌린다니요? 어머님, 고작 50만 원 드리는 게 돈을 빼돌리는 건가요? 제가 밖에 나와서 살아도 월세만 50 이상이 나와요. 밥값만 해도 50만 원이 더 나온다고요. 저희 엄마 집에 제가 얹혀 사니까 저한테 드는 생활비 정도 드리는 거지 무슨 돈을 빼돌리는 거예요. 어머님 좀 지나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돈을 빼돌려질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저희 친정아빠 아직도 현직에 계세요. 직급도 높아서 돈도 아주 잘 버시고요.
그런 저희 집에서 저한테 돈 바랄 일도 없고요. 저도 지금까지 너무할 정도로 친정집에 용돈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은 남편이 그냥 용돈 드리고 있잖아요. 어머님 이론이라면 남편이 어머님한테 돈을 빼돌리고 있는 거지 제가 남편 돈을 친정으로 빼돌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어머님이 우려하신 것과 친정으로 돈을 빼돌린다는 말을 똑부러지게 반박하니까 어머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꼬리를 내리셨어요. 억지도 어느 정도 말이 돼야 들어주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화를 내면서 하시니까 저도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님의 못된 심보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나도 용돈 더 주라. 아, 나도 며느리한테 용돈 받아보고 싶다. 줄 수 있지? 저요? 지금 공무원 월급인 저한테 용돈을 받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님, 남편이 용돈 드리잖아요. 남편이 어머님께 꼬박꼬박 용돈 드렸고 저희 집에는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도 저는 아무 말 안 했는데요. 왜 꼭 제가 드리는 돈을 받고 싶으신 건 왜 그러세요? 나도 네 친정엄마와 똑같이 생각해달라는 거야. 친정엄마한테만 신경 많이 쓰고 나는 찬밥이잖니.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찬밥으로 생각했으면 제가 오늘 여기에 찾아왔겠어요? 오히려 어머님이 저를 그런 시선으로 보시고 저를 되바라진 사람으로 오해를 하는 게 저는 더 기분이 나쁩니다. 자, 왜 그러실까? 엄마, 그만해.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왜 자꾸 싸움을 붙여? 내가 용돈 올려줄 테니까 그만해. 알았지? 남편이 말려서 어머님과의 신경전을 그만둘 수 있었어요. 그날 밥을 먹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정말 기분이 영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정중히 인사를 다하고 집에 왔는데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시어머님은 제 월급이 얼마인지, 친정에 얼마를 드리는지 쿠치쿠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이 집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캐갔어요. 끝난 줄 알았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하고 별 문제 없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저희 친정집 넉넉하게 살고 남편도 돈을 꽤 많이 벌기 때문에 제가 돈 문제로 싸우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역시 외동아들이랑 결혼한 게 실수였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니 시어머니의 집착은 네버엔딩 스토리였어요. 시어머니 전화만 오면 가슴이 콩닥콩닥 뛸 정도로 스트레스가 높아져 갔어요. 가끔씩 시어머님을 만나면 저한테 생활이 힘들다 어쩐다 하면서 한탄을 하셨고요. 만났다 하면 돈돈거리는데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제가 친정집에 얹혀 살면서 제가 먹고 쓰는 만큼 돈 들이는 게 잘못된 건가요? 어느 부분에서 배알이 꼴렸는지는 시어머니의 정신 상태가 신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매일 전화해서 신세한탄 한다고 합니다. 자기는 남편도 없고 부자도 아니라서 나이 들수록 서럽다. 며느리가 일한다고 자기를 찬밥 신세로 취급한다느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알고 있어요. 자기 엄마가 좀 너무한다는 걸요. 내가 외동이고 엄마가 혼자다 보니 내가 장가 가고 나서 많이 적적하신 것 같아. 혼자 있으니까 생각이 좀 많아져.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아니, 어머님은 내가 친정집에 용돈 드리는 게 그냥 싫으신 거야. 생각해봐. 당신이 결혼해서 적적해서 그러는 거면 신혼 때 더 그랬어야지. 내가 서울에 올라온 후부터 이러셨잖아. 맞아. 그런 부분이 있네. 그런데 나는 이런 갈등이 지속된다면 해결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말인데 당신 회사 그만둘 생각 없어? 당신이 그만두면 일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당신이 친정집에 있는 게 싫은 것 같아. 용돈은 두 번째고. 여보,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걸 그만두라고 해. 절대 퇴직 안 할 거야. 더군다나 이런 일이라면 더 안 해. 내가 많이 벌잖아. 꽤 안정적인 회사로 성장했고. 내가 당신 하나 먹여 살릴 정도는 되잖아. 아니, 훗날 생길 우리 2세대까지도 내가 무리 없이 책임질 수 있어. 그러니까 집안 분란이 되는 일은 그만했으면 좋겠어. 나도 혼자 살잖아.
엄마 말씀처럼 부부는 함께 지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역시 남편은 남의 편이 맞나 봐요. 어떻게 저한테 일을 그만두라고 할 수 있죠? 어머님 이론이라면 제가 열심히 벌어서 가정에 이바지 하는 걸 원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남편은 제가 친정집에 있는 이후부터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친정에서 나오면 일이 다 해결될 거라 하는 거예요. 남편이 퇴사를 하라는 말에 며칠 동안 머리가 아팠어요. 거기에서 시어머니도 날마다 전화 와서 절 감시하는 것과 돈돈거리고 남편도 자기 엄마가 하는 말만 듣고 저한테 퇴사하라고 하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제가 퇴사를 안 하고 버티니까 남편도 자기 엄마한테 한계가 왔는지 저에게 그 화를 풀더라고요. 그때부터 말도 거침없이 하면서 빨리 퇴사를 하라고 저를 종용했고요. 저도 버티고 싶었는데요. 제가 참 멘탈이 약한가 봐요.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휴직을 하고 난 다음 복직을 했을 때부터 제 자리는 간당간당하긴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을 한 건 없는데 제가 있는 사무실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아무래도 제가 어느 순간 다른 곳으로 발령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저를 좀 밀어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실수라도 하면 아주 죽일 듯이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동료들 때문에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밖에서는 동료들이 힘들게 하고 집에서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고 정말로 괴로운 날이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거의 왕따 수준으로 변했고요. 발령은 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제가 일을 그만두었다고 시어머니께 말을 하자 어머님은 아주 좋아하셨어요. 정말 남편 말대로 제가 엄마 집에 있었던 게 싫었나 봐요. 얼씨구나 잘 됐다. 아유 내 기도가 이루어졌네. 이참에 내려가서 임신 준비를 해라. 아유 여자가 나이 들면 애 갖는 것도 힘들어. 고분고분히 남편 옆에서 밥 차려주고 살림하면서 애 키우는 게 행복이다. 알겠니? 저는 제 상황이 너무 불행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임신과 출산, 육아, 미래를 생각해 어머님 말씀을 고깝게 듣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임신하면 또 육아휴직을 쓰려고 했거든요. 그럼 동료들이 더 눈치를 줄 것 같았고 아무튼 저도 제 나름 위안을 하고 싶었는지 제가 그만둔 이유를 찾아냈네요. 그렇게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와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여느 때처럼 밥 차리고 청소하고 살림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친정엄마가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갔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지병이 있으세요. 그래서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같이 갔었는데요. 결혼하고도 병원 갈 때는 제가 꼬박꼬박 같이 갔었습니다. 지방에 살아서 그런지 서울에 가면 기분이 막 좋거든요. 서울에 간 김에 엄마랑 밥도 먹고 엄마 일도 좀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아플 때도 서울에 와서 병원에 같이 가서 보호자 역할을 해드렸고요. 어머님과도 밥 먹고 쇼핑도 하고 비슷한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님은 그것도 샘을 내시더라고요. 네 친정엄마와는 뭘 했니? 이런 거 다 했어? 돈 한 푼 안 부는 게 내 아들 돈으로 친정엄마와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서울 올라오면 시댁에 먼저 와야지. 아니 어떻게 친정에 먼저를 가?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 아프셔서 병원에 갔다가 밥 먹고 온 거예요. 어머님하고는 따로 시간 내서 이렇게 데이트하는 거고요. 어머님 이런 것도 이해 못 하시는 분이셨어요? 별짓 다 하고 다니는구나. 아니 나는 서울 온 김에 네 친정엄마와 데이트한 김에 해주는 거지. 안 그러냐? 아유 어머님 왜 또 그러세요. 제가 시간 내서 어머님 만나러 왔는데 왜 그러세요? 제가 마음이 없었다면 못하러 따로 시간 내서 이러겠어요? 자꾸 이러시면 저 정말 서운해요. 어머님의 질투를 어쩌죠?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머님은 저와 친정엄마 사이를 질투했어요. 제가 못하는 며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저희 친정엄마와 비교를 하면서 자기한테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비교를 하는 걸까요? 당연히 저와 저희 친정엄마가 더 가까운 게 말이 되지 않나요? 그 천륜을 어떻게 질투를 하냐고요. 제가 서운하게 해드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 자꾸 이러시니 그냥 질투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질투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는데요.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시어머님은 저와 남편까지도 이간질하기 시작했어요. 저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며 밤이건 새벽이건 남편한테 전화해서 우셨어요. 그럴 때면 남편도 저한테 쏟아붓기 시작했고요. 좀 잘하면 안 돼? 우리 엄마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 장모님한테 하는 것만큼만 해달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 당신이 그렇게 사람 편애하니까 이러는 거잖아. 뭘 어떻게 더 잘해. 나 우리 엄마한테는 어머님한테 하는 것보다 더 전화 적게 하고 어머님 적적하실까 봐 친구분들하고 가시라고 영화 티켓도 보내고 혼자 밥 해먹기 힘드시다고 해서 배달도 보냈어. 이 모든 걸 우리 엄마한테는 하지도 않았던 거라고. 나는 뭐 하루 종일 시어머니 생각하고 살아야 해? 당신이 좀 바른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 어머님 손에 놀아나지 말고. 시어머님 때문에 남편과 매일 싸우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모르겠어요. 간신히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꼬여 있기를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 엄마의 용돈이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되고 있었어요. 저도 잊고 살고 있었는데요. 퇴사하고 한 세네 번 엄마한테 자동이체가 되었었죠. 그런데요, 남편이 이 모든 것을 끊는다고 하더군요. 저 장모님한테 매달 50만 원씩 자동이체가 되어 있었더라. 공과금도 같이 나가고 있었는데 이거 이제 끊어버렸어. 장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거 나도 좀 부담이라서. 그때는 당신이 장모님 생활비 드린 거지. 지금은 장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줄 필요가 없는 거지.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당신 말 참 웃기게 한다. 우리 엄마한테 주는 돈은 부담되고 어머님께 드리는 돈은 아깝지 않은 거 아니야? 당신 이론이라면 어머님도 같이 살지 않으니까 어머님도 용돈 드릴 필요 없겠네. 안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나는 더 이상 이런 일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도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당신도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돈 벌어서 장모님께 드려. 그럼 되겠네.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해? 당신은 이럴 거면 왜 결혼한 거야? 어머님 곁에서 나 평생 살지 왜 나랑 결혼해서 나도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냐고. 중간 역할도 못하고 진짜 못났다 못났어. 그날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진짜 너무 놀라운 일은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남편을 구워 삶았으면 이렇게 사상이 바뀔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것도 옳고 그름 분명하던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어머님의 논리에 넘어가서 와이프인 저한테 이럴 수 있을까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했고요. 저도 정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자기 엄마, 우리 엄마 가르면서 말하는 게 너무 괘씸했고요. 어머님이 도대체 남편한테 저희 엄마를 가지고 뭐라고 했길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까요? 정말로 배신감이 느껴졌고 시어머니의 이간질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 한 집에 살면서도 말을 안 했어요. 한 나흘 말을 안 했고요. 그래도 저는 제 본분인 집안일을 잘해 나갔었습니다. 남편도 딱 밥만 먹고 방으로 휙 들어가대요. 정말 꼴 보기 싫었어요. 그래도 밉다는 기분이었지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산지 나흘이 지난 후 퇴근 후에 제가 차려준 저녁을 말없이 다 먹은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엄마 다음 주에 옆 단지로 이사 오기로 했어. 빈집이라 이사 빨리 올 수 있었대. 그런 줄 알고 있으라고. 뭐라고? 어머님이 이사를 오신다고?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이사 오는 게 어딨어. 우리 집에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뭘 상의를 해. 옆 단지로 오는 거고 당신이 신경 쓸 거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뭐 신경 쓸 게 없어. 어머님 오시면 앞으로 날 달달 볶으실 텐데. 알았어. 일단 그렇게 알고 있을게. 이런 통보식의 말들 정말 기분이 나빠요. 제가 남인가요? 한 집에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시어머님이 이사를 오겠다는 건 이미 예전부터 말이 나왔을 텐데요. 이런 식의 대화는 감정만 더 안 좋게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제가 별 수 있나요? 이미 다 계약이 끝났다고 했으니 어머님은 예정대로 들어올 거고요.
일단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 생각하지 말자 하며 제 마음을 다독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머님이 들어올 집이요. 남편이 사준 거더라고요. 얘, 너도 들었지? 우리 아들이 자기 옆으로 이사 오라면서 집 사줬다. 다음 주에 이사 가는 거 알지? 네? 남편이 집을 샀다고요? 아니요, 저는 모르고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당연히 어머님 집 전세금 빼서 여기로 이사 오는 줄 알았죠. 그 전세금이 얼마나 한다고 거기로 이사를 해. 이참에 아들이 전세금 생각하지 말자며 집을 사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샀다지 뭐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통이 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님이 서울에 사실 때는 전세로 사셨거든요. 전 당연히 그 전세금 빼서 이곳으로 이사 오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집을 사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옆 단지 시세를 보니까 최하 3억이더라고요. 그런 번듯한 집을 저와 상의도 없이 사주다니요? 이거는 싸우자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저희 친정엄마한테 용돈 50만 원도 아깝다고 한 사람 맞냐고요? 그 푼돈은 아깝고 자기 엄마한테는 3억짜리 집을 척 하고 사주는 건 뭔가요? 제가 도대체 누구랑 살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감정이 많이 생겼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죠.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왔을 때 앉혀놓고 감정도 내려놓고 조곤조곤 말했습니다. 나 솔직히 서운해. 아무리 우리가 그때 싸웠다고 하더라도 어머님이 이쪽으로 이사 온다는 그런 중대 사안은 미리 상의도 하고 말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머님 집도 사드린 거라며? 우리 같이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렇게 큰돈 드는 건 나한테 상의를 했어야지. 당신 마음대로 처리해서 나 너무 서운해. 상의를 하고 말고가 어딨어. 어차피 내 돈으로 내가 엄마 사드린 거고 우리 엄마 내가 알아서 모신다는데 당신하고 상의하고 말고가 어딨어. 남편은 계속 삐딱하게 나왔고요. 저는 최대한 싸우지 않으려는 말투로 남편을 대했는데 왜 이렇게 저한테 감정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이런 대화가 정말 이해 안 가고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부니깐 그렇지. 부부가 혼인해서 형성되는 재산은 공동 재산이잖아. 물론 당신이 회사 가서 돈을 벌어서 가지고 오는 거지만 나도 집에서 노는 거 아니잖아. 이 정도면 제가 잘 알아듣게 또 화내지 않고 말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단단히 세뇌당한 남편은 저에게 당황스러운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집안일 하는 당신과 돈 많이 벌어오는 내가 동급으로 공동재산이라는 게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하는 게 꼬우면 너도 나가서 돈 벌던가.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일 그만두게 한 사람이 누군데? 그리고 말버릇이 왜 이래? 뭐? 꼬우면? 당신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남편이 이제 저를 버리기로 작정을 했나 봅니다. 이런 식이면 저도 못 살죠. 저도 마음을 잡아가고 있을 때 시어머님은 이런 상황도 모르고 불난집에 기름을 붓더군요. 얘, 나 이사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거기까지 가기에는 뭐하고 네가 가서 청소를 해놓아라. 집이 비어있다니까 그냥 들어가면 돼. 그래도 이삿짐 들이기 전에는 청소를 해놔야 하지 않겠니? 아들이 사준 집 아껴서 잘 써야지. 이래서 아들을 낳아야 해. 좋은 일은 아들이, 허드렛 일은 며느리가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지금 어머님 집 청소해 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아드님한테 못 들으셨어요? 네 기분 따위가 무슨 소용이니? 돈 잘 버는 남편 만났으니 당연히 시애미한테 더 잘하는 게 맞는 거지. 잔말 말고 청소해 놓아라. 그런 청소는 몇십만 원 줘서 사람 불러다가 하면 돼요. 그런 일 제가 아니어도 할 사람 많으니까 아들한테 알아보라고 시키시라고요. 네가 무슨 염치로 나한테 이러니? 지금 누구 덕에 그렇게 호강하면서 사는데. 내 며느리라면 이 정도 일은 해야 하지 않겠니? 호강이요? 제가요?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군요. 그렇다면 그 며느리 역할 내려놓겠습니다. 어머님 아들도 이제 반납할 테니까 다시 데리고 가세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그때 제 기분은요, 계속 누군가가 저를 향해 돌을 던져서 아프게 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공격에 방어만 하고 있었고요.
이제는 저를 지키기 위해서 그대로 당하고만은 있지 않기로 결심하게 되었어요. 사람은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화로 풀 수 없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고요. 누군가는 소통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했지만요. 이렇게 말 안 통하는 철벽 친 사람들과는 대화를 해봤자, 소통이라는 걸 해봤자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없는 사람을 제가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이해시킬 수 없기에 피하는 게 답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고 친정엄마한테 엉엉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요? 저희 엄마가 왜 시어머니한테 몹쓸 말을 들어야 하나요? 이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계속 이해하고 넘겨야 하나요? 저는 이제 너무 지쳤고 그만하고 싶다고 엄마한테 말을 했더니, 제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던 엄마도 제 기분을 이해해주며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당한 것이 많아서 이대로 그냥 순순히 이혼만 하면 제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크게 혼을 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해요. 제가 시어머니랑 남편한테 복수하고 싶었는데 손 안 대고 코 푼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아들하고 전화가 안 돼서 너한테 전화했다. 지금 입주 청소하려고 사람 보냈더니 아니 이미 다른 팀이 와서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 아파트가 이중 계약됐다던데 이게 무슨 소리야? 나 사기 맞은 거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도 금시초문이에요.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당하신 거예요? 남편과 통화를 해보려고 했지만 남편도 백방으로 알아보는 중인지 통화가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었는데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 이사갈 집이 2중, 3중으로 계약이 된 집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사를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어머님이 큰일이 일어났다 싶어서 한달음에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집 앞에 새로 생긴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했지. 사장님이 인상도 좋으시고 부동산 중개료도 다른 데에 비해서 싸게 받는다고 해서 더 신뢰가 갔었어. 보여준 집이 비어있고 또 깔끔해서 손볼 곳이 없더라고. 부동산 사장님이 아주 친한 집인데 이상하게 안 팔린다면서 급매 처분을 해달라고 했대. 오늘 계약하면 중개료를 더 깎아준다고 해서 나도 주저없이 계약한 거지.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이야. 그럼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대출했으면 막을 수 있는 거 없어? 대출 안 했지.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온 게 있어서 바로 돈 붙였고, 엄마 전세금 일부 받은 거 그것도 다 넣었지. 우리 이제 어떡하냐. 너 능력 좋으니까 다른 집 얻어주면 되지. 나는 아무 집이나 다 괜찮아. 엄마, 내가 무슨 조물주야? 말하면 뚝딱 나오는 줄 아냐고. 나도 힘들게 돈 버는 사람이야. 3억이 무슨 애 이름인 줄 알아? 나 그 3억 갚아야 해. 나중에 담보대출 받아서 갚으려고 했다고. 그런데 지금 그 집도 없어졌으니까 내가 돌아버리겠는데 엄마는 집 걱정만 되지? 어? 나 망하기 일부 직전이라고. 남편은 다른 데에 비해 싸게 나왔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싸게 해준다고 하니까 덜컥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도 집안의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빨리 계약을 하고 싶었대요. 때마침 계약금으로 들어온 돈이 있어서 입금을 했고요. 그래도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들을 다 확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서류들도 다 위조되었던 거예요. 부동산도 떴다방 같은 곳이어서 돈 다 챙기고 하루아침에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정말 사람이 이렇게 멍청하게 속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당했어요. 어머님은 목 놓아서 우셨어요.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새로운 집으로 갈 수도 없고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제가 이 기분으로 시집살이까지 하게요? 저는 남편한테 짐 챙겨서 친정에 가서 산다고 통보를 했고요. 그 즉시 옷가지들을 챙겨서 친정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일이 잘 안 풀리는지 은행권에 돈을 빌리다가 결국에는 저희 아빠한테까지 전화했어요. 괜히 저희 아빠한테 전화했다가 안 들을 말까지 듣게 되었죠. 장서방이 나한테 전화했더라. 돈 좀 빌려달라고. 지금 내 딸 맘 상하게 한 놈이 어디 염치도 없이 장인한테 돈을 빌릴 생각을 하냐고. 내가 엄청 뭐라고 했었다.
뻔뻔하게 어디 전화를 해서 돈을 빌릴 생각을 해? 아빠, 잘 사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결혼을 잘못했나 봐요. 잘하셨어요. 저희 이혼할 마당인데 돈은 무슨 돈이에요. 정말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나 봐요. 아빠한테까지 전화를 하는 거 보니. 마음 먹었으면 일을 빨리 처리해. 괜히 시간 끌다가 안 좋은 일 당하게 될까 봐 걱정이다. 아빠 말 뭔지 알지? 저는 정말로 부모님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했어요. 저희 아빠도 지방에서 사업 중이고 현금이 오가는 사업이라 아마 남편이 원하는 돈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세요. 아무래도 그런 것을 보고 저희 아빠한테 연락을 했을 텐데 소득 없이 혼만 났죠 뭐. 저희 집이 이런 상황인데 시어머니가 무슨 돈을 빼돌리네 어쩌네 하는 말들이 어이가 없었던 거 이해 가시죠? 아빠가 그러는데요. 남편 기업 신용도도 좋지 않아서 아마 대출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디서 일을 하나 얻어서 돌려막기를 하거나 사기꾼을 찾거나 둘 중에 하나라며 남편의 몰락을 예고했어요. 그런데요, 그때가 남편의 삼재였는지 나쁜 일이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님 집 부동산 사기를 맞은 후 얼마 안 있어서 누군가가 남편 회사 폐기물 불법 투기를 신고했어요. 세상에 진짜 남편은 쓰레기였어요. 그 신고자를 저로 의심을 한 것이었죠. 네, 맞아요. 신고한 사람 바로 저인 건 맞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사람과 제가 한 집에서 같이 살 때 남편 텔레그램을 우연히 보게 된 적이 있었어요. 폐기물 불법 투기건에 대해 직원과 대화 나누는 걸 보게 되었죠. 남편도 자기 직원들한테 그런 일을 시키기는 망설여졌는지 직원을 통해 따로 사람을 구해서 그런 일을 시키더라고요. 일의 시작부터 끝마침까지 사진까지 찍어 세세하게 나눈 대화였습니다. 저는 그걸 다 사진으로 찍었죠. 어떤 사람인지 개인정보까지도요. 주말 부부로 남편이 혼자 편하게 살던 버릇이 남아 메신저 관리나 컴퓨터 관리를 좀 소홀히 했었고요. 그렇게 소홀해진 틈을 타서 제가 그걸 딱 기회로 삼아 복수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주변의 사람이었어요. 이 인간이 회사를 세울 때 배신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가 봐요. 그 사람들 뿔나서 남편 회사 뒤를 캐고 있었던 겁니다. 저 역시 남편의 몰락을 기대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남편이 좀 정직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군청에 바로 신고했죠. 그런데 군청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거기 화학 폐기물 불법 투기건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증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 그 건이요? 진행사항 듣고 싶어서 전화하신 거예요? 바로 조사 나갔습니다. 네? 아니요. 저는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한 건데요. 혹시 먼저 신고가 들어왔을까요? 네, 며칠 전에 신고가 들어와서 바로 조사 나갔어요. 신고자가 많네요. 지금 전화해주신 선생님 말고도 몇 사람 더 있었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알고 보니 이 인간 주변에 이 사람 물어뜯고 싶어하는 하이에나가 많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세울 때 배신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어쩐지 오래 같이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부였는데 남편 입에서 친구들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배신하고 쳐냈으니 할 말이 없었겠죠. 그 사람들 뿔나서 남편 뒤를 캐고 다녔던 거고요. 드디어 한 건 걸린 거죠. 회사가 어려울 때 도와줄 지인이 하나도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나쁘게 살면 하늘에서 알아서 벌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측은지심도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군청에서 연락이 왔고요. 남편 회사 화학 폐기물 불법 투기로 벌금을 선고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벌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집 날린 돈에 벌금에 아주 회사가 휘청했나 봐요. 결국 인원 감축에 사업도 축소해서 명맥만 이어가는 회사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랑은 하루라도 빨리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서류 한 장을 들고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남편을 만나 그 서류를 건네주었죠. 당신 오랜만이다. 집에는 언제 돌아올 거야?
우리 엄마 내보낼 테니까 어서 돌아와. 미쳤어? 내가 당신하고 다시 살게? 무슨 수모를 당하려고. 됐고 이거나 작성해. 남편은 그 서류가 무슨 서류인지 대충 짐작을 한 것 같아요.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작성해. 애 없을 때 빨리 헤어지자고. 소송은 길어지니까 재산 분할은 정확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소송까지 가면 알지? 당신한테 이로울 거 없어. 사실 저희 집도 얼마 안 해요. 시어머니가 이사 올 집에서 조금 더 비싼 집입니다. 그 집이 저희가 살 땐 더 쌌고요. 남편이 사업한다고 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기에 제가 70% 내고 들어온 거예요. 재산 분할을 하면 그 집을 팔아 금액을 저를 주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나마 있던 남편이 재산이 몰수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남편도 계산기 때려보니 빈털털이 될 게 뻔하니 감정으로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한테 무릎까지 꿇더군요. 여보,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내가 지금 이혼까지 하고 재산 분할까지 하면 나는 남는 게 없어. 빈털터리가 될 거라고. 아, 내가 어떻게 키운 회사인데. 내가 성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당신한테 돈을 주면 내 인생은 정말 끝장이야. 그건 내 알바가 아니야.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잘하지 그랬어. 여기저기 정 만들고 맞는 말인지 아닌지 확실히 판단하고 덤볐어야지. 날 그렇게 거지 취급해놓고 이제 와서 봐달라니? 내가 그럴 이유가 없는 거 알지? 서류 잘 작성해. 내가 원하는 재산분할 써놨고 이거 어길 시에는 소송이니까 그런 줄 알고. 딱 서류 한 장으로 남편 재산을 몰수하자 시어머니가 개거품 물고 친정까지 달려오시네요. 예, 정말 미안해.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었나 봐요. 제가 우리 며느리를 많이 좋아해서요. 본의 아니게 사돈과의 사이를 질투했습니다. 이제는 안 그래요. 다시는 욕심 안 부리고 아들과 며느리 일 관여 안 할 테니까 제발,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말아주세요. 이미 지난 일입니다. 저희도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고요. 마음은 정했습니다. 사돈이 이러지 않으셔도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며느라, 내가 정말 미안해. 아이, 어떻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우리 아들 이러다가 깜빵 가. 어머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저 솔직히 어머님이 말없이 저희 친정까지 찾아온 것도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그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했고요. 그 인간도 별 수 없어서 집 팔고 돈 끌어다가 저한테 재산 분할 해줬어요. 전 남편은 재산이 몰수당해 거지가 되었고요. 더 이상 사업할 자금이 없어서 빚만 잔뜩 지고 폐업을 했고요. 어디 다른 데 취직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사업할 그릇이 못 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작은 욕심이 큰 화를 불렀고 결국 정해진 결과대로 살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혼 후에 친정에서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엄마한테 얹혀 살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었던 커리어를 살려서 재취직에 성공했어요. 중견기업으로 꽤 탄탄한 회사이고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서 일할 맛 나는 곳입니다. 공무원 생활했을 때보다 더 만족하고 월급도 훨씬 많이 받아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 일을 겪으며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부리고 살지 말자는 교훈을 얻었고요. 꿈을 크게 갖는 것도 좋지만 작은 것에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그 소소한 행복에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겠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